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주요 말씀드릴 점만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이 어제 또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저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어제 상승할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2달 정도 볼린저 밴드와 파동 카운팅을 결합시킨 분석법을 연구 중인데 이것 또한 멤버십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제가 10월 20일경에 좀 주요한 일정이 있는 관계로 23, 4일 정도부터 개설하는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100 인덱스부터 흐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일봉상 2022년 10월부터 대파동 5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구간은 4파 이후에 5파 또는 3회 2파 이후에 3회 3파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상승 나온 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까지 와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딱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WXY로 빠진 후에 상승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 조정 상승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전일에도 이런 구간을 거치고 상승 나온 과정에서 조정을 있을지언정 기속적으로 상승해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괜찮게 상승해 준 모습이고요. 이제 오늘 CPI 그리고 내일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구간까지는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더 좋게, 더 낮게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파동 카운팅 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번 파동 2000포 정도 올랐는데 2000포인트 정도는 다시 한번 19900 기준으로 2000포인트, 그러니까 22000까지는 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절성입니다. 제가 9월 셋째 주, 넷째 주 계절성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러니까 10월 후반부도 사실 계절성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오고 다음 주 초까지 상승이 나오거나 한 뒤에 조정을 한 1주에서 2주간 지지부진한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전 차트들을 보시면은 10월에 계절성이 안 좋다고 해서 10월 후반에 항상 하락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절성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잠깐 주고 또 말아올리면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차트 흐름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1파가 크게 나오면서 이 구간까지 갔다가 1, 2 나오면서 여기서 지지되고 3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P 차트 보겠습니다. S&P로는 7월 중순부터 하락이 나온 후에 크게 상승,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이 상승도 1, 2, 3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S&P로서는 지금 이런 구간이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 정도 더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더 낮게 나온다면 이 구간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 구간이 이제 5930선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셀 차트 보겠습니다. 러셀은 이전에 대파동 1, 2파동을 거쳐서 현재는 10월 말부터 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3파동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이후에 3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3회 1, 3회 2, 3회 3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의 경우는 조금 전일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꽤 크게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일 12시 봉 크게 올라주고 1시부터는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저는 오늘 CPI까지 흐름을 보고 나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CPI만 괜찮게 나와준다면 러셀이 이전에 나스닥 S&P에 비해서 못 올랐던 상승분을 이번에 다 한꺼번에 말아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준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따라서 하락을 해준다면 또는 크게 내려오면서 이런 채널 하단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준다면 2200에서 2210 사이에서는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년물 채권금리 차트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 ABC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게 어쨌든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는 있는데 너무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떨어져 줘야지 제 카운팅이 맞는 것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서 그래도 오늘 CPI 그리고 내일 PPI 발표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채권 선물 차트도 볼 텐데요. 채권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1파동, 그리고 올해 4월 말까지 2파동, 이후에 3파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3회 4파동이 너무 크게 내려오면서 3회 1파동과 겹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살짝 겹친 상황이라서 선물 차트니까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와 준다면 이게 이제 3회 4파가 아니라 1, 2, 3, 4, 5로 3회 1파, 이후 3회 2파, 그리고 3회 3파로 나가는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마저도 아니라면 여기서 반등을 주고 크게 하락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20년물 채권 금리가 5%가 다시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거시경제상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물가가 좋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및 골디락스 기대감에 채권보다도 주식의 상승률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채권이나 유로도 좋은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보다도 미국 주식들이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은 조정이 올 때는 미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모을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2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을 23년 7월까지 거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4년 4월 중순까지 나왔고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회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회 4파동에서도 하락파동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죠. 유로도 똑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을 보여줘야 하는데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여러 저항선들에 지금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유로 꽤 물려있는 상태인데요. 반등을 주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팔 예정입니다. 지금 구간은 유로나 채권의 상승률보다 주식의 상승률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구간입니다.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회 3회 3파동을 23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중에서도 5파동입니다. 이 3회 3회 3파동의 5파동은 다시 한번 1, 2파동을 거친 후에 3회 1, 3회 2, 3회 3, 3회 4 이후에 3회 5파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전일 영상에서 이 이전 추세선, 지지선 2642 정도 선을 돌파해주지 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이 너무 길어지면 이 3회 2파동보다 더 많이 길어지면 이게 3회 4파동이 아니라 5파동 이후에 하락이 크게 시작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파동 카운팅을 달리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2파동 파동 기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해 주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온다면 3회 5파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2년 3월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A, B, C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A파동 그리고 삼각수렴 B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그재그형으로 C파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는 하락 이후 반등 다시 한번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에 78.5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 하단 딱 71.6불 선 맞고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준선 이용하면은 좋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원유가 한 차례 하락한 뒤에 그럴듯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삼각수렴 하단을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다 할 반등 없이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반등이 한 차례 더 진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숏이나 롱을 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 더 크게 올랐을 때나 다시 한번 떨어지지만 지지가 되었을 때 이런 구간들에서 떨어지면 이런 71에서 72불 사이 올라가면 한 76불 정도에서 77불 사이
이런 구간에서 롱 또는 숏을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생 차트 보겠습니다. 항생은 1, 2파동을 거친 후에 현재 3파동 구간인데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 시간봉 30분 봉으로 보시면 이 점에서 하락이 크게 나온 뒤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지금 반등이 진행된 모습인데, 지금은 한 차례 더 크게 올라준 뒤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하락이 바로 진행된다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한 뒤에 바로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만약에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하락이 나온 뒤에 매수하는 것이 좋겠고, 반등이 나온다면 함부로 숏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상승 이후에 22,000선에서 숏을 치거나 그 이상에서 숏을 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또 이제 바로 하락하거나 바로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 추격 매도는 별로 안 좋은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때 오전에 크게 말아 올린 다음에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 갱신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크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추격 매수, 매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올랐을 때 숏을 치거나 크게 내려왔을 때 롱을 치는 이런 형식의 매매를 한다면 항생에서 매매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